안녕하세요.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의 가정지킴이 있음 가지쌤입니다. 오늘은 복날도 지나고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죠? 오늘은 갈등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대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한쪽은 말을 많이 하거나 말로 공격하는 쪽에 그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한 분은 말을 안 하거나 참거나 그래서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머물러 있는 상태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는 물론 결혼을 할 때에 서로 다른 성격끼리 결혼하기 때문에 한쪽은 말을 많이 하는 쪽, 또 한쪽은 말을 들어주는 쪽,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같이 말을 하거나 안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쪽이 말을 하는 쪽, 또 한쪽이 말을 안 하는 쪽, 이렇게 바뀌어져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이가 좋을 때에는 한쪽이 말을 하고 한쪽이 듣고 또 말을 하고 또 그래도 주고받는 그런 식의 대화가 진행이 되어 가는데 사이가 점점 갈등이 심해져 가면서 한쪽은 계속적으로 말을 많이 하거나 수위를 높여서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언어폭력까지 사용하면서 또 대화를 하는 쪽과 한쪽은 그렇게 하는 상대가 무서워서 내지는 싸우는 게 싫어서 내가 참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안 하는 쪽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하는 쪽에서는 참는다, 또 싸우는 게 싫다, 그래서 말을 안 하지만 말을 하는 쪽에서는 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에서 더 수위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폭력의 수위도 점점 높아져 가고, 말을 안 하는 쪽에서는 속으로 병이 점점 깊어져 가는 그러한 상태로 오시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대화를 하세요 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미 분노가 극에 달해서 언어폭력을 사용하시는 분이 그걸 일시적으로 멈춘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도 아니고요. 싸울까봐 그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속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라고 해도 한쪽은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상대가 말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한쪽은 말을 하려고 해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나올까 겁이 나니까 나는 사실 할 말을 잘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한다는 게 악화된 상태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갈등이 시작되려고 하는 시작점이나 내지는 그렇게 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의 진심이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느냐에 따라서 대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성격상 자기의 속 이야기를 남에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무리 호의적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자기 속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대화하자 해서 그 속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대화를 안 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요? 한 사람은 계속 화를 내는 수위가 높아지고
한 사람은 계속 속으로 화가 나지만 참고 하면서 계속 살아야 되나요? 그러면은 그거는 또 언젠가는 터질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이가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하기는 사실 그다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분 다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제 방송을 보고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또 시작을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아이메시지다라는 것이에요. 부부가 살다가 관계가 악화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감정이 이미 고장나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자 그랬을 때에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 참 잘못한 것 같아 여보 미안해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대화를 한다면 사실 어려울 게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의 대화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돼서 내 잘못보다는 상대의 잘못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 것 같으면 대부분 대화를 할 때 당신은부터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난하게 되는 그 다음에 말들이 나오게 돼서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 이야기보다는 상대를 비난하는 쪽의 이야기를 먼저 하다 보니 사실은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몇 가지 노력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평생 살기는 사실 쉽지 않은 노릇인 것이고 또 살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노력도 안 하기에는 너무 시간들이 아깝기 때문에 노력을 좀 해보아야 되는데 아 그래 가지쌤이 이렇게 얘기해 줬으니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서로 마음속에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상대가 10가지 중에 10개가 다 마음에 안 들고 나쁘다 그러면 당장에 살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안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상담을 오셨다 하더라도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도 6개, 7개는 참 좋아요. 그런데 1개, 2개, 3개가 많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화를 하기 전에 당신은 하면서 비난하는 쪽의 말보다는 여보, 당신 이러이러한 점이 참 좋아요. 당신 이러이러한 것은 참 고마워요. 라는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지금 화가 이렇게 잔뜩 났는데 상대를 칭찬한다는 것이 쉬운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네,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못할 만큼, 그래서 가정이 깨질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이 참 좋다 내지는 연애할 때 당신 이런 모습 참 좋았어요. 내지는 신혼 때 당신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참 매력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정도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도 이러이러한 모습은 참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라고 하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먼저 칭찬을 해주거나 인정을 해주면 마음의 빗장이 걸어당겨 있다가 이 빗장이 풀어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닫혀 있는데 여기다 대고 당신은 이래 당신은 저래 또 살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에 했던 똑같은 말들을 계속적으로 만약에 상대에게 해서 그거 고쳐 라고 한다고 해서 고칠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방법을 찾는다고 한다면 먼저 연애 때든지 신혼 때든지 아니면 최근이라도 배우자의
어떤 좋았던 점들을 먼저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게 훨씬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메시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이 아니라 나는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메시지의 첫 번째는 나는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팩트를 이야기한다예요. 당신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때, 당신이 이러이러한 말을 할 때가 이제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내 마음은 이래, 내 감정은 이래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당신이 이러이러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즉 원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그러면 상대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이래 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금방 교정을 할지 안 할지 시간이 가면서 교정을 할지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라 할지라도 상대를 비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싸울 일은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귀로는 다 알아듣는데 금방 사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상대를 보고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떨려요. 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얼굴을 보면 그 이야기를 정말로는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에 휴대폰에 문자나 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대고 쓰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 중에서 서로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막 싸우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주고받으면서 싸우는데 이거는 만약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악화가 되어서 이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자나 카톡으로 주고받은 비속어 같은 거 다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걸로 절대로 나쁜 얘기는 남기지 않으셔야 될 것이고요. 이왕이면 좋은 거 남긴다고 한다면 서로서로 그날 상대로부터 들었던 좋은 말들을 또 생각날 때 또 한 번 들여다보고 상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또 한 번 들여다보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얼었던 마음이 오히려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들은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하셔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메시지를 사용할 때에 금방 말로 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말인데 사실 그런 패턴의 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요거를 문자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상대가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나는 이때 화가 나서 이렇게 했는데 상대가 이 정도까지 어떤 모멸감을 느꼈고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까지 받았구나. 내가 이거는 좀 심했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오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만 대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데 이러한 마이메시지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그 준비 작업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으면 하시는데 만약에 잘 안 된다 하시면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속마음을 전달해보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정에 막혔던 어떤 대화의 문들, 감정 소통의 부분들이 이제 녹아지게 되고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의 싸움의 시작은 다 말입니다. 말. 그래서 예쁜 말을 이왕이면 서로 주고받고 나쁜 말은 그런 말들을 삭제시키는 훈련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정이 있어서 한 그 말들 시간 지나고 보면 다 후회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말들은 이제부터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다면 그렇게 하고 한 달, 두 달만 참아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